반갑습니다. 가인지 북클럽의 권현지 연구원입니다. 여러분 8월 주간 필독서로 오늘은 이 하드싱이라는 도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운 여름철 경영자분들에게 어떤 도서를 한번 추천해 드리고 함께 나눠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 하드싱이라는 도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도서를 선택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많은 경영자분들께서 경영자분들 여름철 휴가에는 이 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추천해 주신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하드싱이라는 도서가 한 3-4번 중복돼서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경영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전에 하드싱이라는 도서 왜 추천을 해주셨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이 경영 필드, 경영 현장에서 공식은 없다. 정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책에 나온 것처럼 경영의 난제를 푸는 최선의 한 수, 최선의 지혜가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팔로우 하십시오 라는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정말 이 저자가 산전수전 겪으면서 악전고투의 상황에서 이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라고 최선의 지혜, 최선의 한 수, 그리고 실제 케이스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영자분들께서 상반기 달려오시면서 여러 이슈와 문제들 한번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재정비하는 이 시점에서 이 하드싱, 이 도서로 함께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지혜를 한번 발휘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벤 호로위츠라는 저자입니다. 벤 호로위츠라는 인물은 우리가 알기로는 유명 CEO, 투자자, 그리고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회사를 매각한 그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를 휴렛패커드라는 기업에 16억 달러,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으로 회사를 매각한 정말 유명한 인물이시기도 합니다. 이 인물은 우리가 겉면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화려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 수 없었던 그 이면에 깊은 골짜기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악전고투의 상황, 땀, 눈물로 적셔진 그 과거가 이 책 안에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으로 함께 우리 경영 현장의 지혜를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싶은 부분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 우리가 경영 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허들, 어려움, 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누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 기업은 어떤 정체성으로 가야 하지? 우리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설정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CEO의 GPS라는 네이밍을 달아보았습니다. 그래서 CEO, 나는 CEO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할까라는 그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이 북클럽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피할 수 없는 허들이라고 네이밍을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경영 현장 운영하시다 보면 정말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지혜로 해결해 나가야 할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아야 할 겁니다. 이것들은 좀 실천하시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3가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EO는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로 소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내가 급성장했구나, 내가 성장했구나 라고 느끼십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저는 학창시절에 굉장히 낙관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본 첫 중간고사에서 시험 성적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성적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제 시험지를 보시고는 더 걱정을 하시고서 딸, 괜찮아. 첫 번째 시험인데 다음에 시험 많잖아. 괜찮아. 잘 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의 대답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전 부모님보다 더 평안한 마음으로 전 괜찮습니다. 전 괜찮아요. 시험 앞으로도 많고 앞으로 잘 보면 되죠. 굉장히 낙관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의 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이 태도가 나의 성장을 지금 막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 그 순간에 이 태도를 버리고 나서 급격한 성장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학교 때 졸업할 때 전교권의 성적으로 이제 졸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지나치게 낙관적인
성격이, 그런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가 나의 성장을 조금 방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그런 긍정적인 태도는 버리십시오. 경영자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소통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들을 항상 긍정적인 소통 채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팀원들 간에 또 조직원들 간에 구성원들과의 신뢰가 쌓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뢰에 기반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소통하는 것이다 라는 키워드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힘든 문제일수록 머리를 같이 부딪혀라, 머리를 같이 맞대라 라는 겁니다. 집단 지성의 힘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여러 머리들이 맞대서 같이 집단 지성으로 이야기를 꺼내고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순간 솔루션이 나오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경영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건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경영자니까 나만큼 이렇게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나만큼 이렇게 문제를 깊게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 대신에 누구보다 자신이 맡고 있는 파트, 그 직책에 있어서만큼은 그 직책을 맡은 분들이 더 깊게 고민할 수 있고 더 빠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그 이슈들을 해결하면 좋다라는 그 팁을 한 가지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쁜 소식은 빨리, 좋은 소식은 천천히입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현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은 최대한 빨리, 그리고 나쁜 소식은 최대한 천천히 공유하자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합니다. 하지만 이 저자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쁜 소식은 최대한 빨리 말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을 빨리 전하려면 우리 기업 현장에 어떠한 문화가 필요할까요?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내가 이 조직에서 어떠한 나쁜 뉴스, 배드 뉴스 혹은 어떠한 실수를 내가 공유하더라도 이 조직에서 나는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않겠구나, 내가 잘못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각 개개인에게 이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만 가능한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점으로 둬야 하는 이 조직 문화는 실패한 것을 숨기고 은폐하는 문화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공유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는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실패에 도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러한 성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이러한 문화를 우리들이 갖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업 정체성은 어떻게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라는 겁니다. 기업의 아이덴티티 부분입니다. 이 기업,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또 직원분들이라면 나는 어떤 기업에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기업이요 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럼 좋은 기업이란 어떤 기업입니까?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 조직이란 각자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또 맡은 일을 잘 완수하면 개인의 차원에서 또 회사의 차원에서 내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기업. 나의 일을 통해서 몰입할 수 있고 그 몰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나의 성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 사이클이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좋은 조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기업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조직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라는 그 의미를 찾아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립니다. 교육. 가인제 컨설팅 그룹의 김경민 대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다.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앤디 그로브가 쓴 하이 아웃풋 매니지먼트라는 책의 16장을 보면 직원 교육이 관리자의 책임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은 어떠한 전문가나 담당자의 일이 아니라 관리자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컨설팅 현장에 가보면 직원의 여정을 관리하는 MOT, Moment of Truth라고 하는데 그 MOT를 관리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MOT를 관리할 때 많은 기업에서
그 MOT의 초반, 극초반 어떤 것이냐면 직원을 채용하고 또 실제로 입사하고 그리고 입사 첫날 프로세스까지 딱 그 과정까지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고 많은 재원, 많은 자원, 많은 시간을 투입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실제로 그 인재가 조직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그 인재를 관리하는 차원의 교육은 조금 뜸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포커스해야 되는 부분은 그 인재가 우리 조직에 잘 정착하고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조직에 잘 정착해서 우리의 스피릿과 우리의 사명에 맞는 결과물,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CEO의 GPS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CEO가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드라마에 이번 생은 처음이라 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이번 생은 처음이라. 참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이번 생은 처음이라. 경영자분들도 나도 사실은 경영자가 처음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CEO가 되어서야 CEO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자나 임원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경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역량을 쌓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의 리더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경영자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스티브 잡스형 리더입니다. 설득력 있게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바로 이 유형에 속합니다. 아주 흥미롭고 역동적이면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을 나의 이 비전으로 끌 수 있는 그러한 역동성이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이 스티브 잡스형 경영자이십니다. 넥스트와 애플을 이끌었던 잡스는 애플의 파산 위기에서도 애플의 비전 하나를 가지고 모든 직원들을 이끌고 그 직원들이 떠나지 않게끔 그 모든 직원들을 설득력 있게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저자는 설득력 있게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첫 번째 스티브 잡스형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 캠벨형 리더입니다. 올바른 야망을 가진 경영자입니다. 어떤 분이시냐면 빌 캠벨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정말 손대는 모든 기업들마다 시가총액 1조를 달성하게 해서 1조 달성 코치라는 1조 달러 코치라고 불린 이 빌 캠벨을 따서 만든 유형입니다. 실리콘밸리 CEO들의 아주 유명한 위대한 스승이라고 알려진 분이시죠. 이 리더가 이끈 조직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면 모든 구성원들이 이 회사는 저 CEO의 회사야. 이 회사는 내 회사야. 내가 이끌고 있는 부서는 내 부서야. 라고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정말 그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조직 구성원들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 빌 캠벨이라는 분은 정말 모든 직원들에게 이 사람은 나를 어떠한 하나의 직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보다도 우리를 더 케어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올바른 야망을 가지고 또한 경영자분께서도 올바른 야망을 가지고 이 모든 구성원들을 팔로우할 수 있도록 끄는 리더, 이분이 바로 빌 캠벨형 경영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유형이냐면 바로 앤디 그로브형 경영자이십니다. 앤디 그로브형 경영자는 비전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인텔이 실제로 메모리 사업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전환하는 그 시점에 아주 급진적인 전략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많은 인텔의 직원들이 앤디 그로브 저 전략? 괜찮을까? 저게 먹힐까? 라는 의문은 있었지만 저 사람은 해낼 수 있어. 저 경영자는 틀림없이 성공적으로 이 모든 임무를 완수해낼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회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앤디 그로브형 리더는 비전을 선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역량 있는 CEO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리더, 세 가지의 경영자의 유형 중에서 어떠한 유형에 속하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유형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여름철 휴가를 보내시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유형의 CEO가 되기를 원하는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CEO는 타고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저 사람은 CEO감이네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또 그러한 학습을 통해서 CEO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벤 호로위츠 이 저자는 사탕이 땅에서 자라는가 혹은 만들어지는가 라는 질문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CEO는 타고나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경영자의 임무를 맡기 위해서 조직 설계, 프로세스, 재무제표, 또 채용에서부터 해고까지 정말 광범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완수해내야 하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세하게 많은 영역들을 경영자분들께서는 또 갖추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저자가 한 가지 팁을 제공합니다. 경영자분들 어떠한 팁이 있냐면 부자연스러움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CEO는 장기적으로 사랑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또 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팀원들의, 구성원들의 미움을 사야 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 경영자분들은 나의 팀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나의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조직원 한 명 한 명의 진정한 성장, 그 사람들의 개인의 삶의 성장을 책임져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CEO에 맞는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 저자가 하는 말은 모든 CEO가 그런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CEO가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저 CEO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2년 상반기 여러분들의 경영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딱 상반기를 끝내고 여름철 휴가를 맞이하는 이 시즌에 이 책과 함께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왔는데 앞으로의 하반기 우리는 어떠한 조직의 아이덴티티, 어떤 조직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할까? 그리고 나는 경영자로서 앞으로 어떠한 정체성,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한번 달려가 봐야 할까? 그렇게 목표를 수립하시고 또 나의 미션을 재정비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도 이 하드싱이라는 책과 함께 그리고 가인즈 캠퍼스와 함께 더욱더 승리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영자분들 가인즈 캠퍼스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